안방 일렬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안녕하세요. 제가 예술연당의 루에드 파리를 좋아하는데 오늘 안 열어요. 먹고 싶네요. 아니, 지금 왜? 내 빵을 먹어야지, 내 빵을. 누엘 뭐, 그게 뭐야. 27님은 드셨어요. 제가 사드렸었어요. 예술의 전당 빵을 사드렸었어요. 아, 예술연당이 근처에 있는. 근처에 남부터미널역에 있어요. 음. 아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빵이. 이제 안 한다고요, 그 집이? 오늘 영업을 안 해요. 일요일에 쉬어요. 아, 오늘 그렇구나. 그냥 공연 관련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이 웃는 지금 공연 관련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크크크 하는 이거를 살려서 그대로 넣으세요. 아유. 저는 클래식 전공 조이입니다. 아, 클래식 전공하셨구나. 저는 사실 좀 얘기가 긴데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유럽을 갈 시간은 너무 없고 태국에 치앙마이를 음? 가려고 그 치앙마이에 계신 지인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표도 끊고 호텔도 잡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일정이 생긴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어, 일정이. 그래서 표를 캔슬을 하고 한 5일을 어, 잡아놨었는데 표를 캔슬을 하고 호텔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가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이제 그 치앙마이에 계신 지인분께서 이거를 여행자 그 커뮤니티에 올려서 좀 저렴하게 약간 깎아서 해가지고 오늘 그게 팔렸어요. 아, 그래서 양도를 제가 하셨구나. 네. 양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양도를 해도 이 그 예약자 레저베이션 네임을 또 바꿔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 호텔에 메일을 또 안 되는 영어로 막 열심히 보내가지고 오늘 허락을 받아서 아무튼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이렇게 좀 미리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가야지 저같이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27입니다. 아직 여행 컨텐츠가 이제 제가 녹음을 했는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무 무계획으로 여행을 가는 식구입니다. 다녀오신 게 정말 잘 되신 거예요. 저는 딱 중간에 가족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걸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고생을 하다가 음. 양도를 했는데 어떻게 잘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행 가기 전에 일찌감치 또 제가 공연을 보고 왔죠.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일테 노래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세 분 중에서? 네, 네. 두 분은 보시고, 그럼 제가 또 얘기할 때 열심히 또 추임새를 넣어주시고, 우리 식구님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열심히 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대 노래는 사실 제목이 일반인들에겐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SNS 이런 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일테 노래가 뭐예요? 막 이러면은 이제 테너를 지칭하는 이태리 말이다. 이런 설명이 굉장히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테노레라는 게 태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테너를 지칭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이렇게 오페라에서 테너가 멋진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이님도 이제 인사할 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클래식과 뮤지컬 음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그런 작품? 요즘에 근래에 봤던 창작으로는 그런 포지셔닝이 아마 가장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클래식과 뮤지컬 음악 그러면 또 생각나는 작품이 있죠. 네, 오페라의 유령이 이게 또 그 오페라 노래 아리아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그죠, 또 맞아요. 작품의 급전곡으로 만들어내고 또 작곡가님이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거기에 나오는 그 고전 음악을 특징들을 잘 살리셔서 원래는 이제 옛날에 있는 원래 있던 그 가곡 음악을 가지고 오시려고 그랬었대요. 오페라 음악을 아리아를. 근데 앤드류 로이드 웨버 친구분인데 아니 웨버야 너 작곡도 잘하는데 왜 옛날 걸 가지고 오려고 그래. 그냥 네가 새로 하나 오페라 음악을 만들어라고 해서 그 세 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세 개 작품이 들어가 있고, 그게 또 극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멋진 그 오페라 공연 장면을 막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일테 노래도 공연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고, 저는 사실 오페라 유령이 많이 떠올랐는데, 물론 결은 너무 다릅니다. 두 작품의 결은 너무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내용도 또한 너무 다르고, 이건 또 우리나라 창작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또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작품의 어떤
공통점들이 좀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은 사실 2018년도에 우란에서 낭독회를 가졌었던 작품이에요. 혹시 우란에서 이거 할 때 보셨었나요? 네, 힘들게 구해가지고 봤었어요. 네, 이때 한참 현악기, 바이올린을 뭐 몇 대를 썼대는 둥, 뭐 하여튼 현악기를 뭐 수십 대를 가져다가 엄청나게 귀호강하는 작품이라면서 뮤지컬에 이렇게까지 음악적으로 쏟아부은 작품이 없었다라면서 그때 막 소문이 한참 나 있었어요. 그때 저도 봤죠. 오케스트라의 그 향연이 정말 아니 저는 무슨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항상 제작을 할 때 또 그런 느낌 들잖아요. 우리 식구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악기 하시는 분 한 분 모시면 돈이 막 뭐 엄청나게 막 올라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조이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돈을 투자를 해서 현악기를 쓴다? 사실 저희도 현악기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예산에 맞추다 보면은 이게 좀 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과감히 그렇게 우란에서 투자를 해서 그때 당시에 우란 이경에서 공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초연을 CJ 토월극장에서 또 이번에 한 거잖아요. 이게 시간이 근데 사실 2018년에 낭독회를 하고 2023년에 지금 12월에 초연을 했으니까 정말 오랜 시간을 디벨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디 컴퍼니의 신춘수 대표가 이 작품을 이제 제작을 하셨죠. 요즘에 뭐 오디에서 뭐 브로드웨이에서 위대한 개츠비로 뮤지컬 올린다고 저도 좀 이렇게 영상을 본 게 있는데 막 네. 리허설 하고 뭐 하고 이제 이런 그다음에 스팟 광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 들어봤는데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팅도 너무 그래서 이제 브로드웨이에서도 어쨌든 잘 성공을 하시면 한국에서 돈도 벌고 또 위상도 높아지고 어쨌든 잘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컴퍼니에서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일태 노래를 이번에 올리셨어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윌 에런슨이죠. 그다음에 박천유 작사가님 이 두 콤비가 만드셨던 작품이 있죠. 너무 유명한 번지 어쩌면 점프하다 말고 이런 해피엔딩. 느낌. 네, 어하입 어쩌면 해피엔딩. 그거 말고 또 있죠. 번지 점프하다. 네, 그 두 작품으로 굉장히 이제 콤비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역시 이 콤비가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뮤지컬 역사 책에 이렇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콤비로 이렇게 뭉쳐서 작업을 연이어서 하시면은 책에 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벌써 세 작품째인데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든 창작 뮤지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봤습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거는 배경이 일태 노래라는 제목이랑 제목만 보고는 조금 연결하기 좀 어렵고 사실은 이게 뭐 수입 작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930년대 경성의 일제강점기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때 한참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 독립운동에 관한 뮤지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이 저는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독립운동을 다룬 작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연상이 되잖아요. 위에는 하얀 저고리, 밑에는 검정색 치마. 그때 당시 학생들은 이렇게 검정색 위에 이렇게 모자 쓰고 챙 살짝 달린 모자하고 검정색 바지랑 웃옷 이렇게 입고 학생들이라 그러면 딱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굉장히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한국이 뭐 일제강점기에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좀 어려웠었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제가 이 작품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그 일제강점기 때에 서양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신문물을 흡수를 빨리 해서 지식을 막 습득하시는 그런 부류분들이 계셨던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 그때 당시에 이게 빈부의 격차라든가 교육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 자체에 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거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하는 행동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감히 작품의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도 여유가 있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이게 이제 작품의 모티브가 진짜 실제로 1900년에 태어나셔서 1960년대에 돌아가셨던
그 당시에 최초의 오페라 테너셨던 이인선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해요. 이제 실제 이야기를 이제 뮤지컬로 살짝 각색을 해서 하신 건데, 이분이 태생 자체가 연희 전문학교라고 해서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거기를 다니시면서 선교사 분께 피아노하고 성악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게 2년간 수학을 하신 이후에 의학 전문학교에 가서 또 지금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죠. 거기로 이제 전입을 하시게 된대요. 아니, 이게 노래를 하시다가 또 글로 의사로 또 전입을 하셔서 독창회도 많이 하시고 뭐 하셨는데, 또 이탈리아 밀라노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테너 티토 스키파의 은사님이신 에밀리오 피콜라. 근데 에밀리오 피콜라의 동양인 최초의 제자 뭐 이런 칭호를 받으셨던 분이셨고, 실제로 이 그 생계를 위해서 의사 일을 하시다가 저녁에는 또 노래하러 가시고 뭐 이런 이중 생활을 계속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작곡가님하고 작사가님께서 윌 에런슨하고 박천유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보시고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라고 하셔서 뮤지컬로 만드시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뮤지컬과 실제 이야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노래도 배우시고 뭐 의과대학도 전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뮤지컬을 봤을 때는 의과대학을 한참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우연치 않게 노래를 여대에서 이대인 것 같아요. 이화여자대학교. 여기 이화여자대학교.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네, 선배님이시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부탁을 좀 받아갖고 거기 가게 됐다가 우연히 그 노래 수업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노래에 확 빠져가지고 수업에 갑자기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인선님께서. 그러다가 어머, 여학생들이 막 깜짝 놀란 거죠. 여학생들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막 남자가 앉아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그때 이제 노래를 가르치시던 베커 여사죠. 미국의 선교사분께서 노래를 막 가르치시다가 이선 씨 앉으세요. 이 노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선 씨가 얼떨결에 남자 역할을 막 하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막 노래를 막 갑자기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어머, 노래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노래를 레슨을 받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의학 공부를 좀 소홀히 하게 되고 시험 공부도 막 안 하고 시험 공부하러 앉아 있는데 막 노래 생각만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의대를 그만둔다라는 설정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죠. 이제 이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뮤지컬에선 적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원래의 스토리로 가는 것보다는 좀 갑자기 의대를 다니다가 그만둔다, 뭐 이런 설정이 좀 극적이기 때문에, 요즘에 또 이게 한국에서 의대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갔다가 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 서울대, 연고대도 다 그만두고 지금 의대로 다시 편입을 하는, 뭐 의사들을 늘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런, 뭐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런 바람이 부는 이 시대에 이게 적용을 하자면 의대를 그만두고 노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래를.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그런 어머니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놀랄 일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그만두셔서 끝까지 이분이 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정말 한국 제1의 테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목소리를 가졌던 정말 타고난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뭐 훌륭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드라마상으로는 굉장히 드라마틱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노래를 하시면서 노래에서 그냥 이분이 오페라 공연을 이렇게 잘했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중요한 사건이 있죠. 이게 항일운동을 하는 모임이 이인선 테너님께서 공연을 하시는 가운데에 공연을 통해서 항일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뭔가 좀, 왜 독립운동도 이렇게 뒤에서 비밀리에 하고 또 공연도 사실은 이렇게 프론트 스테이지가 있지만 뒤에 백스테이지가 있잖아요. 그 이제 무대 뒤에서 뭔가 숨어서 준비하고 또 숨어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것이 가능했기 때문인지, 제가 이걸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무대 뒤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어마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막 오페라 노래를 하느라고 막 나가서 막 이런 노래를 하고 들어오다가 무대 뒤에 막 오면은 막 독립운동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막 잘 준비됐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공연으로 꼭 즐긴다기보다 독립심과 그런 스릴과 그다음에 이 아름다운 오페라 음악과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줄거리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로 대략 설명을 드린 것 같고